침. 그러니까 입이 마른 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는 해요. 입안에서 샥샥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안 나온다. 뭐 예를 들어 악의 부작용으로 입에 마름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은 몸에 안 좋은 담배나 술 같은 걸 좀 하신다든지 그러면 입이 좀 마르잖아요. 그럴 때 백태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술, 담배는 어디에도 안 좋은 거는 사실이라 원장님, 제가 양치도 진짜 열심히 하고 가글도 자주 하는데 쪽팔리지만 가끔 입냄새가 너무 나서 신경 쓰여요. 옆에서 누가 말해줬어요? 양치하면서 거울을 보다 보니까 혀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혀가 원래 삥꾸삥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데 양치하듯이 좀 닦아주기는 해야 되는데 안 닦아봤어요? 닦긴 하는데 양치만큼 또 소홀했나 봐요, 제가. 근데 이게 뭐예요, 원장님 정확하게? 이게 뭐 백태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치아에 붙어있는 거는 치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혀에 붙어있는 거는 이제 백태라고 부르는데 하에서 보통 백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가 사실 입냄새의 주 원인으로 꼽히기는 하거든요. 요것만 없애도 뭐 한 70~80%는 해결된다 할 정도로 입냄새는 난다 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혀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요 백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그걸 관리를 못해서 입냄새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요 백태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방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백태가 뭐냐면요, 양치를 안 하면 치아에도 뭔가 하얀색 손톱으로 긁을 때 나오는 막이 생기잖아요. 혀를 안 닦았을 때 혀 표면에 생기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게 뭐로 이루어져 있냐, 음식물에 아주 작은 찌꺼기들도 있을 거고 혀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이제 엉겨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다 쌓여서 만들어진 이제 덩어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들어만 봐도 깨끗한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냄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혀는 우리 혓바늘 돋아보고 했을 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혀가 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누들하고 올록올록한 것들이 많아서 작은 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틈 사이에 뭐가 끼기 쉬운 구조고, 그런데 이제 백태가 끼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백태는 단순히 안 씻는 것만으로 생기는 건가요?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혀를 닦는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잘 생기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은 침. 그러니까 입이 마른 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는 해요. 입안에서 샥샥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안 나온다. 뭐 예를 들어 악의 부작용으로 입에 마름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은 몸에 안 좋은 담배나 술 같은 걸 좀 하신다든지 그러면 입이 좀 마르잖아요. 그럴 때 백태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몸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세균 증식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백태 양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혀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층층이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태가 좀 더 두꺼워질 수 있겠고요. 사실 생각보다 양치할 때 혀 안 닦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혀에 뭔가 많이 껴있다 하면 양치할 때 혀도 같이 닦아주세요 라고 언급을 하는 일이 꽤 자주 있는데, 치아도 닦아야지만 혀도 닦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럼 원장님, 만약에 이 백태를 방치했을 때 그냥 입냄새만 나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입냄새가 사실 제일 큰 게 와닿는 불편함이자 문제점이 될 수 있죠. 사실 구취라는 게 다들 말 못하는 괴로움이니까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백태의 안 좋은 점은 세균이 사는 집, 세균의 공급처가 되는 거죠. 내가 치아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어도 혀를 안 닦아서 혀에 치태와 똑같은 성분의 세균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면 이 치아로 세균들을 점점 전파시킬 수 있는 공급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치나 잇몸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혀에 뭔가 덮여있게 되면 당연히 맛을 좀 둔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리하시는 분들 내가 요즘 맛에 좀 둔해, 아니면 아이들이 엄마 요즘 음식 이상해졌어 이럴 때 혀를 내가 좀 잘 닦았나, 혀에 하얀 게 뭐 껴있지 않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백태 하나로 맛을 좀 잘 못 느낄 수도 있나요? 두껍게 쌓였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백태가 너무 두꺼워지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균들이 좀 더 잘 살 수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균들이 쌓여서 뭔가 어떤 견고한 구조체를 이루는 걸 말하거든요. 평소에는 좀 약해서 살 수 없었던 균들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균, 곰팡이균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보통 많이 건강한 분들의 입안에서는 발현이 잘 되지 않는데 이런 곰팡이균들도 백태 안에서는 되게 살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잇몸병에서 세균들이 이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혀에 있는 세균도 역시나 우리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혀에 있는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뭐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면역력을 안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보기만 싫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백태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생각보다 뭔가 좀 입냄새만 고민인 줄 알았는데 맛도 못 느끼고 병도 생기고 되게 큰 문제였네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백태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혀를 닦아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로 닦느냐? 일반적으로는 혀 클리너를 추천해 드립니다. 혀 클리너라고 사실 다이소에 가도 팔고요. 매끈한 면으로 치하면은 싹 닦아낼 수 있게 만든 장치거든요. 그걸로 꾹 누른다 아니면 막 빡빡 긁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살살 가볍게 치아 표면에 있는 거를 핀 막을 이제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시는 방법이에요. 보통 혀 클리너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2번까지도 필요 없고 잘 때 한 번만 사용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도는 피부에 대었을 때 너무 아프지 않은 강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그 정도의 강도로 살살 닦아보시면서 너무 두꺼워서 안 닦이는 초반에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던가 강도를 조금만 세게 올려서 좀 깨끗하게 해보시고 유지하시는 단계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클리너 해보시면 바로 뭔가 묻어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헹궈주시고 헹군일 한번 닦아주시고 헹궈주시고 관리도 칫솔보다는 건조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이 보통은 매끈한 플라스틱 면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는 쉬울 거예요. 약간 면도처럼 쓰는 거네요. 면도기. 그렇죠. 면도기처럼. 면도는 안 해봤지만 저는 사실 도구를 많이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칫솔을 쓰고 있거든요. 칫솔을 쓰는데 대신에 양치질을 할 때 거품이 막 있는 상태에서 하지는 않아요. 양치를 다 하고 거품도 다 헹궈내고 그 후에 깨끗해진 칫솔을 가지고 혀를 한번 부드럽게 살살 훑어주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뭐 매일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라고 할 게 없어서 그 정도만으로 되는 것도 있고 혀 클리너를 안 쓰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쓸 때는 너무 딱딱하거나 빳빳한 모를 쓰시는 분들은 상처가 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거품이 그 혀 사이로 다시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다 씻어내고 양치가 마무리 다 된 후에 닦아낸다. 물론 혀 클리너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원칙인데 이 칫솔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점심때 회사에서 양치를 하는데 난 혀를 너무 닦고 싶어. 클리너 없어. 그럴 때는 칫솔로라도 급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품이 있어야 잘 닦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치약이 없으면 그냥 솔만 가지고도 닦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약은 향기를 내고 거품을 내어서 칫솔에 도움을 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태를 없애는 것도 치약의 도움은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치약은 치아에 닿는다는 전제하에 연마제, 그러니까 뭐 깎아내는 성분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묻혀서 혀를 닦으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이제 백태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혹시 얘를 뭔가 다른 충치처럼 안 생기게 예방하는 방법도 있나요?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물 마시기인데요. 네, 그렇죠. 물을 많이 마셔서 입안이 일단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혀는 치아보다도 오돌토돌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더 잘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때가 낄 때도 매끈한 면보다는 좀 거친 면에 때가 더 잘 끼잖아요. 그것처럼 혀가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부분에 치태가 더 많이 세균이 좀 더 부착할 수 있고 또 음식물도 좀 더 접촉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씻어내주는 역할로서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침을 안 나오게 하는 행동들, 그쵸?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이펙트를 많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 당연히 피해 주셔야겠죠? 사실 술, 담배는 어디에도 안 좋은 거는 사실이라 그러면 술 막 먹고 양치 빠바바박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 다음날 이 바짝 마르는 거 못 느끼셨어요? 내일 느끼죠. 그런 거죠. 양치질이 잘하지만 침 나오는 것 자체가 줄어든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곰팡이균 이런 게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틀니를 사용해서 이가 없다 보니 틀니만 닦아요. 입안을 안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틀니가 얹히는 부분보다는 혀에 뭔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캔디다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틀니 관리하실 때 틀니도 물론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틀니에도 세균을 부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하지만 틀니만 닦지 마시고 혀도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틀니 쓰시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청소를 할 때에도 그냥 물로 치 뿌리는 것보다는 빡빡 문질러야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 물로만 뿌리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솔질을 해야 하는 것처럼 양치질도 솔질을 꼬박꼬박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혀도 한번 닦아주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닦아주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백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입안에서는 치아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실 거는 이제 혀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혀 관리가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좀 습관이 되신다면은 양치 후에 들어가는 루틴 정도로 닦아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클리너나 이제 칫솔이 닿았을 때 부역질이 난다? 왜 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깊이 같은 거 좀 조절을 해가시면서 닦아주시면은 언젠가는 되게 깨끗한 혀를 가지고 입냄새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입냄새, 충치, 잇몸질환 예방할 수 있는 관리법 중에 혀를 닦는 것도 꼭 들어가니까요. 가끔씩 거울을 통해서 내 혀바닥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항상 깨끗한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릴게요.